일단은 뭐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송스픽은 뭐 일단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데 그렇게. 근데 네. 시장은 다행히 어때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 코스피가 1.26% 상승하고 있고요. 오. 코스닥은 무려 1.89%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는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아직 반대 매매 물량이 이제 물론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오르면 견딜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걸 대비해서 물량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행이네.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증시가 일단은 원래 약간 붕괴가 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주도 섹터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좀 잘 봐야 될 게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어요. 왜 어떤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까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가 좋아야 사람들 소비가 늘고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경제가 안 좋으면 물가가 다운되거든요. 수요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네. 지금은 어떤 현상이죠? 물가도 오르는데 경제 성장이 안 좋아. 둔화되는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가끔 생겨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그런 섹터가 필요한데, 즉 이제 물가 상승도 별로 안 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sek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 데는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 원가율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제조 비용이. 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까지 들리잖아요. 약을 만드는 것보다 병을 만드는데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방어를 그러니까 예전에도 경기 침체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지금 보인 적도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도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은데 일라이 릴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거든요. 미국 기업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뉴스들도 그런 뉴스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대안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왜냐하면 의약품 수요는 사실 경기랑 관련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그런 노인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 비중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늘면 늘었지. 기호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요단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비용은 그렇게 적고 어쨌든 이 이익치가 예를 들면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스모라든지 아스코 같은 이런 유럽 종량학회라든지 아스코 같은 미국 종량학회들도 오프라인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뭐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반가운 소식은 셀트리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좋거든요. 네. 외인 기관 모두 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타 외로도 뭐 HLB 같은 기업들도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 종목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조금 흐름이 좋은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봐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예, ABL 바이오라는 기업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총 1억 2천 정도 되고요.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그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장중에 조금 올라가면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그래바디 시리즈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노피의 쪽도 현재 이 BBB라고 해서 혈관 내관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알츠하이머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인데, 그렇죠. ABL 바이오의 이 그래바디 B 플랫폼인가? 하여튼 그 제가 정확한 플랫폼 명칭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혈관 내관문을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뚫어줘야지. 관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에 약품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알츠하이머의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단백질이 쌓여있단 플라크가 쌓여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통과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이라 불러요. 그게 이제 그래바디 플랫폼인데 이중항체가 이제 이중항체를 내가 약이 2개가 붙어요. 항체가 2개가 붙어서 이거를
뇌에 쏙 통과시켜줘야 돼요. 오. 그래서 이 항체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제거를 해줘야만 알츠하이머가 없어지거든요.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제거를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혈관 내관문을 통과를 못했어요. 아, 좁아서. 그렇죠. 이걸 통과시키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ABL 바이오가 그걸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노피에서 이거를 이 기술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대금들이 현재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 기술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근데 ABL 바이오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이제 암 관련돼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양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주목을 받았죠. 그래봐도 B 플랫폼, T 플랫폼 이렇게 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이중항체 기술 자체가 현재 어쨌든 또 레고캠 바이오의 이 ADC라고 해서 약간 이것도 비슷한데 이제 항체 결합 기술이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이중항체 기술이. 하여튼 이 ADC라든지 이중항체 플랫폼이 현재 그 종양학회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ABL 바이오도 이제 그러한 종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목을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 자체도 현재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차트라든지 기술력, 수급 등등을 봤을 때 ABL 바이오가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거에 대해서 영향 조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보시면 지금 또 이렇게 120선 돌파를 하고 서서히 또 이렇게 추세 전환을 네.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주자들이 좋아져야 중소형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스필 오늘 또 우리 송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습니다.